저희가 주식을 할 때 네. 참고하는 수많은 주식의 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자사주 매입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검색창을 한번 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내용이 자사주 매입이란 네. 회사가 자본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네. 예,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를 한다고 해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많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호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그거를 보고 들어갔을 때 네.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자사주 매입을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전보다 적은 매수량을 가지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것을 보유할 경우에 보호예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호예수가 끝나고 나중에 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 폭탄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은데 네. 이게 무조건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왜 회사에서 하는 거죠?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네. 보통 회사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도 막 불안하고 그럴 때 이제 주가를 안정시키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자기 돈을 사용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러면은 주식에 대한 이제 우리 회사는 우리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리는 거래요. 그리고 경영권 확보 및 방어의 의미도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원들에게 이제 스톡 옵션으로 주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럼 네. 실제 자사주 매입을 한 뒤 주가 변동이 네.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 회사들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근래 이제 공시를 냈던 기업들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꼽아봤어요. 네, 그럼 차트 보시면서 네. 한번 이 회사가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했는데 어땠나 그런 걸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공시가 났던 종목들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네. 네, 먼저 미래에셋 대우부터 볼 건데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3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개월간 기간을 잡았고요. 예. 그 다음에 매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16% 정도 돼요. 16%나요? 네네. 엄청난 네. 자사주 매입을 했네요. 네, 그리고 2.4%는 소각하겠다. 그렇게 공시가 난 상황이고요. 사실 저도 16% 자사주 매입은 거의 본 기억이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근데 실제로 주가를 보니까 3월 20일 보면 여기거든요. 완전 바닥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네. 사실 다른 종목들하고 봤을 때 3월 20일이면 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이거 자사주 효과가 있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언론에 보면은 굉장히 대성공이라고 자사주 매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봤을 때는 딱 그런데 제가 같은 증권사? 네, 같은 증권사 뭐 메리츠나 메리츠 증권 볼까요? 네. 확실히 약하죠. 네, 그 대신증권 볼까요? 네. 대신증권도 보면 좀 뭔가요, 그죠? 그러네. 네, 확실히 약하죠. 올라가긴 했는데 아까 네. 미래에셋보다는 확실히 좀 덜 올라간 네, 느낌이 그래서 이게 좀 자사주매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는 네. 증권주 자체가 이렇게 힘이 좋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한지주인데요. 네. 자사주 매입을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수했어요. 그리고 503만 주를 1,503억 원에 소각을 한 거예요. 1,503억 가치가 있는 500만 주를 소각을 했다. 네. 근데 주가는 그닥 효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6월 1일이면은 지금 욕인데 네. 꼭대기죠. 그때 오히려. 그때 네. 근데 오히려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래서 신한지주는 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대성산업을 볼게요. 네. 이 김영대 회장님이래요. 자사주를 10만 주를 매수하셨대요. 근데 요거를 7월 2일 날 네. 시간 외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시는 7월 6일 날. 진짜? 그 뉴스 당연히 7월 6일 날 났겠죠. 네. 세상이 알게 된 건 7월 6일. 주가가 공시가 나고선 반응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모르잖아요, 아직. 그렇죠. 근데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네. 7월 3일 날 날아가요, 주가가. 그러면 누군가는 이미 미리 알고 있었고 요 주식을 선점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미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렇죠. 저희는 공시 보고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3,000원짜리가 거의 뭐 한 3,600원, 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죠. 약간 좀 씁쓸한 그런 공시였고요. 네. 그 다음에 S-오일 볼게요. S-오일 같은 경우는 6월 22일 날 후세인 알카다니 CEO가 1,0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가 났어요. 1,000주? 네. 그럼 6월 22일 볼까요? 6월 22일 보면은 네. 티도 안 나요.
그렇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대표이사가 네. 자사주를 매입하면 좋은 거다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너무 티도 안 나게 조금 하면은 그건 하나만 하다. 좀 그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좀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네. 뭐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3%는 좀 넘어야 그래도 좀 자사주 매입했다라고 좀 이렇게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상징적인 걸로 제가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좀 웃긴 내용이네요. 네,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흥분할 필요도 없다. 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웅진 싱크빛 가볼게요. 웅진 싱크빛 같은 경우는요, 6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1.2%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소각까지 하겠다고. 네, 6월 23일날 공시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6월 23일날 보면요, 요때가 6월 23일이거든요. 네. 요때. 공시 나고 나서 뭐 주가는 뭐 그닥 뭐가 있었다 없었다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6개월 이내에 1.2%를 매수해서 소각을 하면은 공시대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주식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은 주가가 그렇게 막 날아가거나 이러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 저는 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들도 어차피 저가에 매수하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1,000원에서 1,000주를 매수하든 900원에서 1,000주를 매수하든 주식 수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면은 정말 호재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바로바로 사시는 분들을 좀 은근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그래도 바닥이 어디인지 좀 확인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네. 다 이제 최근 공시라서 이게 그렇죠.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좀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네. 예전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보고 들어갔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 성재 씨가 직접. 네네네. 그런 기업들을 좀 몇 개 찾아왔습니다. 좀 탄탄하기로 유명한 회사고요. 좀 OLED 관련 섹터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네. 4.86%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었어요. 네. 그럼 10월로 가볼게요. 2019년 10월이면 10월 31일. 딱 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때 공시가 났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우상향을 많이 하긴 했네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자사주 매입 기간에도 계속 날아갔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사실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앞에서 말한 것이 무색하게 네. 꾸준하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코로나19를 코로나로, 만났고 예.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25일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힘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네이버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리고 11.3%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2019년 2월 1일로 가보면 2월 1일이 딱 요 부분이거든요. 네. 2월 1일. 네, 여기네요. 딱 요 부분인데 요때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부분 되겠죠. 네네. 요때 자사주 매입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주가는 조금씩 떨어지다가 네, 올라. 떨어지다가 예. 그리고 나서 정말 세게 우상향을 타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또 이렇게 지금은 뭐 차라리 주봉으로 보는 게 더 잘 보이겠네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2019년 2월이면은 요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자사주 매입을 했던 거고 소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두 개 기업은 좀 그래도 괜찮았던 사례고요. 안 좋았던 사례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에게 진짜 좌절감을 줬던 종목이거든요. 세트리온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세트리온의 경우는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987억 3,500만 원, 155만 주. 비율은 0.49%. 그러니까 비율은 작아요.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바이오나 의료 쪽으로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잘 별로 못 봤거든요, 사실. 많이 뭐 유한양행이나 뭐 이렇게 주식으로 좀 더 주고 이런 거나 봤지. 네. 그런데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감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2018년 2월이니까 차라리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2018년 여기서 3개월간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이게 일봉이면 저는 너무 버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막대기 하나가 1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6개월쯤 들고 가다가 네. 요 박스 안에서 저 혼자 막 10% 정리했다가 다시 샀다 이걸 반복하면서 결국엔 제가 손절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이때가 네. 바이오가 좀 안 좋았. 굉장히 안 좋았죠. 예, 그때 그 시기죠.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이렇게 길게 우하향을 하는데 아니 횡보잖아요. 장기 횡보에 장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은 제가 손절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제가 또 하나 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 컴투스라는 기업이에요. 컴투스도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의 경우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 300억 원 53,800주 비율은 2.6%입니다. 꽤 많이 했네요, 여기도. 네네네. 2018년 11월을 보게 되면요. 여기죠. 네. 딱 이렇게 요 기간이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어. 네. 제가 지금 막 동그라미 치는데 네. 요 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네. 와 얘도 못 참겠더라고요. 이거는 일봉이 아닌 주봉이에요. 아, 네, 주봉. 네.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았던 건 아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1년 동안 우하향하는 기업을 참는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고 보통의 인내력 갖고는 네. 정말 견디기 힘들죠. 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워낙에 불개미라고 그러잖아요. 네. 강성 주주들이 많아가지고 어우, 또 대단하죠. 유명했던 기업이라. 네. 근데 저는 또 개미를 피해 다니는 습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서 손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종목을 고를 때 많은 매수의 근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좋은 근거를 하나 더 추가한다. 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오히려 더 눌릴 수 있다. 그걸 감안하시고 바닥에서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또 그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네. 매수하는데 딱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공시만 따라가면서 매수나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이 정말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실적을 갖고 보여줄 것인지를 네. 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